안녕하세요. 엔지니어TV입니다. 리튬 가격은 LFP와 연관 높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조사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탄산 리튬 선물 가격입니다. 저점이 나왔죠. 이 지점에서. 이전에 제가 리튬 가격 선물 보지 마라 하는 등 전기차 가격이 저점이 나왔다 등 영상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 선물 가격으로 보면 제가 저점을 맞췄다기보다 틀리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상승이 언제까지 계속될 건가? 자, 여기와 대비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사실 필요하죠, 지금. 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튬 가격이 떨어졌을 때 한국 전기차 시장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여러가지 레깅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죠. KB증권의 사실 제목은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보다 낮아질 뜻인데 실제 중국은 낮아졌죠, 지금. 자, 2차전지 지금 보면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2차전지 기업들이 실적이 나올 건데 지금 이 패턴으로 보면 실적이 점점 나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레깅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거의 실시간으로 나타나는데 그거는 이제 스팟 가격, 현물 가격, 선물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동향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3개월, 길게는 9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 보면 1월 달에 약간 내려가고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12월에도 5회 연속 최고치를 기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기차가 잘 팔리는데 왜 탄산 리튬 가격이 떨어질까요? 수요 공급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전기차와 리튬까지 내려오는, 지금 생각해 보면 전기차가 수요가 많으면 리튬이 올라가고 같이 연동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언제부터 깨졌냐면 사실 21년부터 약간 깨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향후에는 이게 맞아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정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도 보면 전기차는 잘 팔리고 있는데 탄산 리튬은 떨어진다. 이게 어떤 시점에서는 같이 연동되어야 되겠죠. 자, 다양한 자료들을 보겠습니다. 자, 중국에서의 배터리 가격인데 이 각형 삼원계하고 LFP죠. 이게 이제 양극재 가격에 의해서 배터리도 연동되죠. 자, 이 재고의 상승분은 사실 저는 앞부분에 보듯이 자동차 판매량과 관계 있다라고 보고, 특히 재고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가격이 폭락한다? 조금 이해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해는 될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에서 제가 보는 것은 21년 7월이죠. 7월의 가격과 지금 23년 11월 가격이 21년 7월 가격을 이렇게 하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는 이전 2년 전 가격보다 내려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배터리는 양극재, 그 다음 이렇게 소재들, 광물들 일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격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가 라고 보면, 여기 보면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 메뉴에 거는 수분이 없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99.5%는 유통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만들어져야지. 여기도 보면 지금 시점 12월 거의 지금 시점이라 볼 수 있거든요. 이 가격이 지금 21년 7월이면 거의 비슷하게 내려왔죠. 하지만 셀 가격은 더 내려와 있습니다. 사실 셀 가격 관점에서 보면 리튬 가격은 더 내려가야 되겠죠. 이때 보면 더 내려가 있었죠, 가격이. 20년도에는. 자, 당연히 셀 업체들, 전기차 업체들, 양극재 업체까지 마진의 압박을 받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쨌든 셀 기업 입장에서 이 리튬 가격을 더 낮춰달라. 지금 셀 기업이 가장 리튬 구매의 제일 큰 고객입니다. 자, 최근 이제 에너지 신문의 기사인데요. 이게 많이 유통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리튬 가격 폭락했죠. 80%. 근데 이게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이전 가격까지도 안 내려왔어요. 배터리 셀 가격으로 보면. 그러니까 한중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사실 자체적으로 다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광산은 세계 호주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남미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24년 지금 계약이 시작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 블룸버그발 기사인데 할인된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리튬 가격을 낮춰달라는 겁니다. 지금 24년 공급 계약을 이제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손이 이제 한국, 일본, 중국이잖아요. 지금 지금 현재 현물 가격보다 5에서 10% 할인된 가격을 요구한다는 거죠. 아마 더 낮게 요구했고 합의된 가격이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입니다. 21년 협상 때는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합니다. 현물보다. 일단 그리고 계약 물량이 작년 대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 입장이니까 일단 리튬 자, 이런 패턴, 이제 전기차 판매도 지금 둔화된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서 5에서 10% 된 할인가로 계약될 가능성이 높다는 수축입니다. 자, 중국의 양극재 가격은 자, 여기 보면 20년 7월 정도 수준까지 현재 내려와 있죠. 근데 이거보다 지금 더 빠져야 된다. 셀 가격이 하락한 걸로 보면. 자, 리튬 가격은 아직 저점에 안 왔다고 그랬죠.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리튬이 사실은 더 마진이 높기 때문에 리튬을 더 내릴 수밖에 없는 요구사항들이 지금 있는 거죠. 자, 이 그래프도 이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한국의 상황과 중국의 상황, 미국의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자, 지금 사실 전기차가 비싸서 안 팔린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요. 전기차가 불편하다. 지금 보면 최근 인산철, 주행거리, 그 다음에 겨울철까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잖아요.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전기차가 내연차보다 더 쌉니다. 자, 저는 요 밑에 계속적으로 싸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이 진행되고 있고요. 미국은 보조금으로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조만간 싸질 겁니다. 좀 시간이 걸리죠. 25년 정도? 여기도 보면 한국의 경우에도 지금 전기차 가격을 할인해 주고 있는데 실제 판매량 증가와 할인이 동시에 되는 시점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리튬 가격을 올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시점으로 보기에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일단 계약은 리튬 가격의 대량 바인딩 계약은 할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다양한 에너지 저장 장치의 역사적인 가격 하락 곡선입니다. 자, 리튬 이온이 이 부분인데요. 하락의 어떤 이 곡선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어느 정도 지금 왔다고 보는데 요때 가격 자체가 워낙 밴드가 크기 때문에 추가로 얼마나 하락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 하락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리튬 가격입니다. 자, 이 그림 다시 보여드리는데 테슬라의 배터리대에서 나온 셀 가격의 추세입니다. 이때 언급된 게 $100거든요. 셀 가격이. 근데 테슬라는 요 빨간 선으로 가격을 낮추겠다라고 선언했었죠. 그때 나온 게 4680입니다. 근데 그걸 하겠다고 한 금액, 그걸 왜 하게 됐느냐라는 거를 이제 그때 설명을 했었는데, 자, $100에서 65 정도 됩니다. 이게 수치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략 이 각도, 가격 크기를 보면, 하락 크기를 보면 65 정도 되거든요.
자, 지금 23년의 가격이 107이잖아요. 이제 100 밑으로 진입하면 되는데,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특징적인 게 앞부분 이제 배터리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고 그랬죠. 여기도 보면 지금 22년만 살짝 올랐다가 지금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배터리의 가격의 하락은 정상적인 거죠. 작년이 비정상적이었고 정상적으로 하락하는데 이게 급격한 하락이 나타나서 현재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이 배터리 대회에서 이 65곡선 이거 했을 때 저도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되면 배터리 셀 기업이 다 망할 거다 라는 의견들이 꽤 있었거든요. 저는 이게 힘들다라고 봤었죠. 사실 65까지는 현재로는 실패입니다. 니켈 가격과 리튬 가격이 여기에서 더 반토막이 나야죠. 테슬라가 65로 만드는 그 기술적인 요인은 어떤 거였냐면 4680 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4680이 원하는 가격으로 생산이 안 되거든요. 테슬라는 결론적으로 25,000달러짜리, 지금 이제 하이랜더라고 있고 그거보다 더 싼 차를 만든다고 했죠. 지금은 이제 가능해지겠죠. 리튬 가격이 더 떨어진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 보면 다이캐스팅 공법 등 새로운 기술도 들어왔잖아요. 근데 다시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25,000짜리 자동차를 만들 수 없겠죠. 테슬라는 싼 차로 풀셀프 드라이브 FSD를 판매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게 지금 조금 더 늦어진다 그러면 테슬라의 영업이익 마진도 다시 우상향하기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 리튬 가격 상승과 유사한 게 코발트 가격 상승입니다. 이때 18년도에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22년 리튬 상승 때 또 나왔습니다. 근데 전 고점을 넘지는 못했죠. 그리고 다시 최저점까지 내려왔죠. 자, 코발트는 생산량이 일부 한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코발트는 상승하기 어려운 시점이죠. 왜냐하면 이 코발트 가격 변동성 때문에 코발트를 아예 쓰지 않는 방향으로 갔고 지금은 거의 5% 미만까지 내려와 버렸죠. 향후 배터리에서 코발트의 가치는 점점점 사라질 걸로 봅니다. 자, 완전히 가격이 더 하락한다 그러면 다시 코발트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공급이 원활해야 되는 보증이 있어야 됩니다. 자, 앞부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배터리 셀 가격은 계속 하락한다. 근데 리튬이 다시 이렇게 상승해 버리면 배터리 셀이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전기차 가격도 올라갈 것이고 전기차 시장은 다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자, 사실 이때 21년, 22년 구간에는 테슬라가 이 이익을 전부 다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제 하락 구간에 들어서 다른 전기차 업체들도 지금 전기차 생산을 늘리려 하고 있는데 전기차 판매가 되지 않는 곳과 같이 물려가지고 현재 리튬 가격이 내려왔는데 여기 이제 빨간 선이죠.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 정도 가격까지 현재 내려가야지 배터리 셀 가격 하락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죠. 24년에 100달러 선으로 내려와야 되고 25년에는 90달러 근처까지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산철도 늘리고 미드니켈도 늘리고 음극 부분도 늘려서 양극을 대체하는, 그리고 리튬 사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현재 각각 기술들을 현재 적용하고 있는 거죠. 자, 니켈 가격도 이 선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21년, 22년에 가격이 꽤 올랐죠. 이 부분도 현재 부담을 주고 있죠. 하이 니켈 양극재에서. 니켈도 더 하락해야 된다. 지금 하락하고 있죠. 자, 리튬염, 전해질 같은 경우에도 리튬이 들어가거든요. 같이 연동되지만 가격이 20년 가격까지 현재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안정된 거죠. 전해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해액 업체들한테는 원가 부담이 줄어들었죠.
자, 하락 구간을 보면 리튬하고 양극재 가격은 더 떨어져야 되고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저점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목표 가격대는 셀 기업 입장, 그 다음에 전기차 입장에서 목표 가격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 제가 제목에 인산철이 리튬 가격과 영향이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 인산철 가격이 쌀까요? 비쌀까요? 저도 이제 인산철 배터리가 지금 많이 생산해서 남는다라는 뉴스들을 많이 봤는데, 자, 그러면 인산철을 계속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보면 소디움, 나트륨 이온 배터리 생산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가속화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거든요.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해 봤거든요. 그냥 소디움 배터리는 아직 인산철 배터리보다 한 80% 정도 수준까지 와 있거든요. 그것도 적은 규모는 아닙니다. 성능이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조금만 더 개발하면 인산철을 대체할 수준까지 올라온다는 겁니다. 일단 가격이 워낙 싸지 않습니까? 소디움은 리튬을 전혀 쓰지 않거든요. 가장 강력한 리튬의 대체 효과를 나타낼 수 있죠. 인산철을 대체하게 되면 리튬의 사용량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가장 강력한 대체 효과를 나타냅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인산철 배터리 가격이 셀 가격으로 보면 아직 더 내려가야 된다 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디움이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지금 가격에도. 가령 리튬 가격이 지금의 반 정도 내려간다고 하면 소디움 배터리를 만들 필요가 없겠죠. 저는 가격대가 지금도 떨어졌다 하지만 20년 전 20년대의 가격으로 보면 그게 한 6만 위안 정도 되거든요. 최근 보면 중국 내에서도 6만 위안까지 떨어질 것이다. 리튬, 탄산 리튬 가격이 지금 10만 위안이잖아요. 그런 예측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중국의 대부분의 배터리 기업들, 메인 배터리 기업들은 전부 다 리튬, 소디움 배터리를 생산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용량이 140기가 정도 되죠. 자, 그리고 유럽도 적극적입니다. 최근에 노스볼트 있었죠. 유명한 게 파라디온. 그리고 지금 보면 인도 같은 경우 당연히 싼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그 미국에 또 기업이 있죠. 그러니까 배터리 셀 가격 하락이 계속되어야 되고 전기차 가격이 내연차 대비 싸져야지 전기차의 어떤 대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리튬 가격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가격도 인산철을 대비하기 위해서, 대체하기 위해서 인산철이 더 싸지기 위해서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까지 개발해서 현재 대응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의 경우에.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이 소디움 배터리의 개발, 양산을 더 가속화시킨다는 겁니다. 자, 최근 맥커리가 이 탄산 리튬에 대한 전망을 수정한 겁니다. 자, 이전에 보면 3개월 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24년까지 상승했다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24년, 25년까지 추가 하락이 있을 것이다. 그 이후에 상승할까? 이런 전망을 내었다는 거죠. 이만큼 이제 리튬 가격 전망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제가 이전에 중국 선물, 탄산 리튬 선물 가격 보지 말고 알버말의 주가를 봐라 라고 한 적이 있죠. 자, 그때가 12월 5일 정도였습니다. 그때 저점이 나왔죠. 112. 자, 지금 보면 152달러로 꽤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알버말 같은 경우에 리튬 가격이 상승해서 상승했을까요? 근데 사실 이 저점하고 리튬 가격은 더 떨어졌었거든요. 지금도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잖아요. 선물은 오르지만 현물은 아직 저점이 안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니까 밸류에이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 전망적으로는 리튬 가격이 오르기 힘든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전부 반영되었다는 거죠. P가
5밖에 안 됩니다. 리튬 업체인데. 아직까지도 영업이익이 최소 2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추가 하락하는 분까지가 완전히 반영이 된 거죠. 알버만의 경우에는. 자, 반도체 경우에도 저점이 나오기 전에 적자가 진행이 되면 주가가 먼저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향후 저점이 나왔다라고 판단되면 적자라고 하더라도 저점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죠. 자, 지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2차전지, 한국의 2차전지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저점이 나온 거라고 본다 그러면, 자, 그런데 알범할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벌써 낮잖아요. 그죠? 퍼가 옵니다. 자, 한국의 경우도 밸류에이션이 적정하다고 하면, 자, 접근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